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됐죠? 뭐였냐면 그 거래량이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제가 지금 들어와서 거래량을 봤는데 5조 7천억, 7,900억, 5조 7,900억. 와, 이게 역대급이어가지고 계속 이전에도 찾아봤는데 거래량이 적었던 때는 있어도 거래 대금이 이 정도로 메말라 있었던 때는 없었다. 그래서 몇 달 전까지도 지금 제가 찾아보는데 거래량 적었을 때가 지금 10월 21일 요때가 7조 7천억 없었어요. 그전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찾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적은 것 같아. 전 진짜 없어요. 뭐 2019년도 가면 아니지. 2023년 10월 6일 요때 6조 5천억 요 정도는 있어도 못 찾겠어요. 5조가 별로 기억이 안 나. 와, 대단합니다, 진짜. 사실 뭐 살 게 없으니까 살 것도 없고 팔자니 내가 물려 있고 이러니까 뭐 사실 그렇죠. 그러네. 자,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의 코멘트 짧게 듣겠습니다. 하장원 본부장님. 거래대금이야? 거래대금 말고 전체적으로. 뭐 좀 이슈가 있는 쪽, 산업적으로 괜찮은 쪽은 뭐 계속 좋았죠. 뭐 대표적으로 조선. 네. 이쪽은 뭐 좋았던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면은 이제 거의 뭐 폭포처럼 수고 슝 하고 왔다 갔다 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전일에 이어서 약간 조금 리밸런싱 개념이 조금 있긴 했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요. 24일에 먼저 좀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프로그램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지나고 나서 조금은 한산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너무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내일 결산 다 지나고 배당락 지나고 나면 다시 조금씩 들어올 거라서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환율 이런 걸 더 신경 써야겠죠. 거래 대금은 뭐 저는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안 나온 거고, 또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동시효과 때 또 하는지도 봐야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코스닥은 6조 4천억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코스피만 없는 거니까. 네. 막판까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거래 대금이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좀 역대급으로 좀비 장세, 죽은 듯 안 죽은 듯 한 장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말이라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은요? 네. 조금 빠지긴 했는데 네. 여러 지표상 봤을 때는 이 정도 방어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400 초반. 네. 내일 모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별거 없겠네요. 2,400 60, 70도 후반도 못 가고 이렇게 거래가 늘면은 뭐 언제든지 2,400 후반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네, 뚜렷한 캐탈리스트가 없으니까 빠질 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올라갈 때 사면 안 되고요. 괜히 희망 가져가고. 아이 참 진짜. 캐탈리스트가 뭐 그렇게나 많이 빠지면 외국인도 들어오죠. 조금 살라고. 그 트레이딩 정도 움직임 같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주로 했으면 좋겠으세요, 두 분? 아예 뭐 생각이 없이 오시진 않으시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방송을 뭘로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하고 오는데 두 분 네. 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러면 하고 그냥 오죠. 아예 오늘 하지 말죠 이렇게. 네. 생각이야 당연히 하고 오죠.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근데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시장의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네. 사실 뭐 좀 되게 불안감만 엄습하고 네네. 막 이러니까 저는 뭐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 계속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산업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왜냐면은 변동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에서 뭐 예전에 정말 코로나19 때 막 엄청 빠질 때처럼 진짜 아예 다 빠지기만 하고 뭐 아예 변동성이 그때는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그래도 산업 차원으로 움직이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정말 많은 산업군, 30개가 넘는 산업군들 중에서 우리가 한두 개를 잘 맞추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확률상 어렵죠. 하지만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고 또 우리가 추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산업군이긴 하니까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우리가 다음번엔 그러면 뭐 방산이든 변압기든 이렇게 계속 될 게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찾아본다거나 네. 뭐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오늘 이슈 플레이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오늘 로봇 간 것도 결국에는 머스크의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좀 이슈적으로 돈이 어디로 갈까 이렇게 킁킁 돈 냄새 좀 맡아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건설적인 생각을 해야지 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물론 확인은 해야 되지만 그런 거에 너무 치중하지 않게끔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하고 왔죠. 오케이. 요즘에 계속 긍정적인 힘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일단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은 어떤 얘기? 오전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저가 매수로 대응하자. 그리고 그 범위를 기간을 조금 더 넓게 가자. 1월 초 중반까지 실적 본격화되기 전이니까 1월 한 10일 정도까지 저가 매수 대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미국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확인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취임하기 전이니까 1월 10일 정도면은 취임하기 전이고 한 열흘 전이고 삼성전자 아마 잠정 실적 나오고 직후고 방향이 지금보다는 한 보름 뒤인데 많이는 아니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방향성 측면에서 그때까지는 그냥 이런 플레이입니다. 딸딸딸딸딸 이런 식의 플레이고 좋아하시는 분은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에 따라 갖고 조선을 좋아하시고 방산 좋아하시고 변압기 좋아하시고 반도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계시고 네네. 뭐 화장품도 좋고 사실은 그 각각의 펀더멘틀의 개별적으로 종목에 대해서는 뭐 업데이트 리포트가 나오면 이거 실적 좋네 그러면 또 반응했다가 뭐 아니네 그러면 빠지고 뭐 그러는 그거는 미리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죠. 네. 나왔을 때 하루 이틀 보면서 또 대응하는 그런 정도니까. 근데 지금부터 1월 2일까지는 뭐 내년도 전방적인 그냥 비전 전망이 나오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핀셋 잡듯이 이 회사 이 섹터 이런 거 새로운 게 있었어요 연말 연초에 그렇게 리포트가 나오기는 어렵고 사실은 인더스트리 뉴스도 그렇게 갑자기 바뀔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 5, 6일 사이에 그러니까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밖에 없고 생각만 좀 긍정적으로 가지면 좋은데 긍정적으로 갖는 건 좋은 거고 액션 하는 거는 좀 더 좀 낮게 접근하고 기회는 또 있다. 너무 급하지는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전효민님이 땡땡땡 해주셨고요. 땅비리님이 패장 땡땡땡, 권종근님, 부자남자님, 어어님, 망고님, 정스원님, 그리고 쩌리쩡님. 주가는 위아래. 지영다이앤님 쫑쫑쫑 말씀해 주셨고요. 유자님 그리고 혜연이님도 오셨고요. 매버릭님 종쳤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쭈아니님도 오셨고요. 1등 감자님, 오 땅비니님 아까 얘기했었죠. 성이름님, 망고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창H님, 원라이트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자, 결국 장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더 빠졌네. 코스피가 0.45% 마이너스, 코스닥은 0.66% 마이너스. 이렇게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저는요, 두 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 변수들이 제대로 먹혀 들어갈 대전제는 정치 안정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제.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 어떤 호재, 어떤 재료, 어떤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계속 뭔가 불안정한 그런 시그널들이나 발언들이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면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환율이 얼마입니까? 1,465원. 완전 고점입니다. 근데 이게 환율이 이렇게 튀는 게 저도 끼워 맞추고 싶지 않지만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한 번 확 튀어서 1460원을 그냥 넘어갔고요. 그리고 2시에 한 번 튀었습니다. 근데 그때 둘 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어요. 한 번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입장문 기자회견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서 정당한 계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겠구나라는 그런 불확실성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게 누구 편이고 어떤 생각이고 이걸 떠나서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길어지겠구나. 교착 상태가 늘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나를 했고, 또 2시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대국민 담화. 그러니까 국회에서 100%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렇다면은 탄핵이 오케이 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지금 덜그럭 되는 부분이 있겠다. 라는 부분에서 환율이 또 한 번 튑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튀고 시장이 그때 무너지고 이러는 거 보면 정치적으로 이게 안정화되는 게 가장 영순위로 지금 시장의 변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원님부터. 네, 그거 어차피 그래서 환율 얘기할 때 아까 이제 엔화랑 원화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부분이 더 있어서 조금 더 아시아 증시 대비했을 때 이런 환율이 좀 더 약하다, 더 약하다 그런 얘기를 오프닝 벨 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 정치적인 부분은 어쨌든 뭐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싹 바뀐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안정화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는 뭐 이제 제가 말한다고 확 바뀌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정치 안정성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수출 기업들에 대한 불안감도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내수는 어차피 안 좋은 상황이고 수출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뭐 예산안도 깎여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은 어쨌든 당연히 안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때 그거는 저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뭐 염두해 놓고 그래도 플레이해야죠. 이미 우리가 발을 담궈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안 담가놓고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상황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 동감하고요. 전적으로 신규 매수가 그런 상태니까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주는 거고. 그쵸. 네, 외국 사람만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내에 연말 연초에 놀러 가는 사람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별로 지금 현금이 많더라도 들어오는 시기를 후딱후딱은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12월 3일 날 환율이 1417.5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460이 안 가더라도 12월 3일 날 1417.5부터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가 저번에 전제를 March peacefully 평화롭게 진행이 되면은 1417로 다시 돌아오면은 12월 3일은 네네. 그러면 2,500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뭐 굉장한 하자가 없는 한.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1417로 안 오면은 이게 반전이 세지 않으면 2,500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 1420하고 1460하고 차이를 어떻게 좁히냐? 그게 정치가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내수가 안 좋고 그러니까 국내 GDP가 1.6%도 내년에 모르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는 방법이 없죠. 추경은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집행에 하는 돈 예비비도 별로 없으니까 6몇 % 줄은 그거 가지고도 앞당겨서 집행하는 건데 그것도 해 바뀌면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마 권한 그 집행 정지되면은 그 다음 사람이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 집행하고 이렇게 앞당기고 예산 집행한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어갖고 그렇게 급하게 못할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러면은 이게 빨리 환율이 안정화되기에는 수출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수출이라는 거는 이미 반영돼 있어요. 우리 이익 전망에서 좋지 않잖아요. 삼양식품만 되는 게 아니고 삼성 하이닉스 이익 전망이 지금 4분기, 1분기 지금 계속 내려가잖아요. 주가가 버틴다고 해서 그 별도로 실적은 안 좋은 거. 삼성하이닉스 실적이 4분기, 1분기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는 버틴다. 그거 별도로 실적은 안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환율에도 안 좋은 거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에 관계없이 모멘텀이 있는 조선주. 그 다음에 주가가 빠졌는데 그래도 수출 자체 퀀티티는 돼. 시크리컬 안 하는 거. 뭐 그런 거 약간 저가 매수.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빨리 안 들어오는 거죠. 네. 똑같이 그래서 당분간은 이거 해 밖에서 무슨 집행이 있거나 이런 거 아까 그런 거 달려서 환율이
초반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네. 수급은 빨리 개선되기 어렵다는 거가 현실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꾸 우리가 경제 얘기하고 산업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를 끌어들여서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 자체가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를 후원하면서 사실상 실세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이 현상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기술이 나오고 그 신기술이 안보와 직결된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헤게모니와 직결된 기술로 부상하면서 경제와 정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오히려 더 붙어있는 관계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와 경제를 과연 분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떨어지거나 혹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서도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이거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정치와 경제를 옛날에 정경유착이라는 단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마치 계엄하면은 뭐 그거 이상으로 계엄하기 전에 정경유착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 소설하게 놀았는데 정치와 경제는 하나예요. 예전에 고등학교 한국에서 안 되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정치 경제학과 대학교도 그렇고 네.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정치 경제를 같이 가르쳐요 선생님이. 같은 겁니다. 근데 같은 거면서도 같은 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 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가 재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것이 그렇게 퓨어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떨어뜨릴 쓰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요. 이 차제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시간을 거치면서 자르면 폴리티컬 사이언스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경제랑 같이 있다는 거를 당연히 받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논리를 싸우자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게 영향을 준다. 그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거죠. 미국을 그렇게 보면서 한국을 그렇게 안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죄송한 건 그거예요. 뭐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해버리면 이제 채팅창은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생각이 다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어떤 분은 또 다른 의견 제시하고 그게 맞네 아니네 또 이런 의견을 제시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좀 혼란이 있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죄송한 건데 그게 죄송하더라도 지금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나오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탄핵을 진행할 것 같고 한덕수 권한대행만 탄핵하던지 아니면은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하던지 해서 뭐 그런 선택권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부분에서는 확실한 것 같고 참 그런 부분에서는 주식 특히나 국장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복장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명민준의 정치병자 쇼래요. 정치병자? 정치병자.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자. 고관여자. 명민준의 정치병자 쇼.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셨네. 죄송합니다. 예. 아, 진짜. 자, 그러면은 3시 42분 지나가고 있어서 좀 연말이 지나가고 이제 1월 달이 되면서 이게 어느 방식으로도 안정화되기를 바라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시황을 좀 읊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여러 가지 짚어주시면서 내년에 대한 비전도 같이 요 섹터나 종목에 같이 섞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섹터 가볼까요? 네. 일단은 섹터로 그럼 바로 가보면 네, 오늘 뭐 말씀해주신 일이 있어서 정치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당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쪽에 올라가서 종목은 따로 적진 않았고요. 오늘 정치 테마주가 꽤 움직였다라는 거. 그다음에 조선. 뭐 산업적으로는 조선이 좀 가장 핫하게 요즘에 달려 나가고 있죠. 인도에서도 추가적인 요청 상황이 왔다라는 부분까지 붙어주면서 조선은 요즘에 좀 확실히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산업적으로 조선방산 변압기를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려오고 있었는데
뭐 방산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안정화가 되면 될수록 되게 빠르게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변압기도 고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산업적으로 일단 탄탄한 종목군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오늘 마음 AI가 그 이제 논문 발표였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좀 좋은 성과를 내서 오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서 좀 수급이 쏠렸고요. 네. 엔터는 이제 스키즈가 빌보드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놀자주 전반적으로 좋았고, 뭐 로봇도 오늘 엄청나게 움직였죠. 조선과의 연결성도 있지만 뭐 오픈 AI가 자체적인 로봇 개발한다라는 거, 또 이제 머스크의 발언들 다양하게 연결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픈랜 이 미중 갈등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일단 바이오 쪽도 뭐 연속성을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AI 소프트, 엔터 로봇, 오픈랜 바이오, 조선 기자재, 정치 테마주. 조선은 앞으로도 계속 간다라는 쪽에서 두 분 다 이견이 없으신 거고, 네. 가장 계속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크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높은 거에 수혜 플러스 관세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리고 미국이 원하고 우리나라가 잘하고, 이런 부분인가요? 저 첫 번째는 조선에서 저는 수주입니다. 수주. 네, LNG 프로젝트로 인해서 LNG 선에 대한 수주가 200척, 230척 정도는 나온다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게 26년 정도가 거의 피크를 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적어도 60%는 좀 들고 오니까 그 스토리로 보면은 HD 그룹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수주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이건 계속 제가 정말 올해 내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HD 그룹 일단 중심으로 보시되,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보는 게 뭐 MRO라든지 함정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트럼프의 그런 손 내미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후발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조선업은 수주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아요. MRO가 아무리 새롭게 떠오른들 수주가 박살난 상태면은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베이스 본업을 굉장히 잘하는 그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똑같죠. LNG 수주가 가장 큰 거고, 미국이 에너지 그 정책이 그쪽 방면에 돼 있기 때문에 네. 수주는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쪽에 오는 게 맞고요.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그렇고, 미국이 원하는 그 모멘텀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되면은 25년, 보통 26년을 땡기는데 어느 순간에 27년을 땡길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수주가 좋으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올해 실적 가지고 내년 실적 정도 가지고만 밸류에이션 하기 때문에 자꾸 올라가면 조금 밸류에이션에서 아주 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수주가 근본적으로 꺾이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밸류에이션의 그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상당히 길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얼마나 지게 가느냐, 올라가느냐는 거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거 말고 다른 섹터가 얼마나 주도 섹터로 더 의미 있게 성장하느냐, 드러나느냐, 이머징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내년 초까지 1분기까지 최소한, 또 잘못하면 2분기까지, 1분기 초까지는 그렇게 의미 있게 확 올라올 수 있는 섹터가 뚜렷하지가 아직은 않다는 측면에서 수급도 그쪽으로 좀 더 쏠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른 패널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살짝은 다른 의견인데, 뭐 두 분이 동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오늘 9.5% 올랐어요. 이번 분기 실적 예상이 2,500억 정도. 그래서 2024년 실적은 한 6,700억 정도, 1조가 좀 안 되게 6,7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26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PER로 쳐도 몇 배입니까, 이게? 현재 트레일링 PER로 치면은 지금 뭐 35배? 요 정도 되는 거고, 포워드로 쳐도 20배가 넘는 상황이라서 조선주라는 특성을 생각했을 때 지금 높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난 단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노님부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계속적으로 수주가 깔려 있고 수주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밸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그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접근하기 좀 어렵다라는 의미로 얘기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뭐 눌림목 매수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좀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산업적으로 조선방산 변압기는 계속적으로 상승룸으로 나올 만한 요인이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영원히 고평가죠. 계속 좋은. 근데 만약에 길게 가지고 가고 싶더라도 어쨌든 싼 부근에서 줍줍하는 게 깡패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건 근데 지나가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제가 진짜 조선이랑 변압기는 진짜 죽어라 얘기했잖아요. 1년 넘게 얘기했죠. 정말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때에도 사실 비싸다는 얘기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봐야 지나봐야 아는 거고 저점은 항상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뭐 글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한 게 그분이 지금 현재 당장 그 다른 산업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진 부분으로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조선은 앞으로 절대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뭐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이 워낙 핫하니까 지금 사실 국장에서 주술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줍줍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선 지금 나는 조선 별로여서 막 긴 사이클 그리고 뭐 느리다는 얘기 내가 여기 잘 업계 모르고 막 그래서 안 사고 계셨던 분들도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조선이나 지금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런 관점이면 사실 보수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애초에 산업 사이클이 길어요. 적어도 2년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뿐만 아니라 2년 뒤에 이제 장부가로 반영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차오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조선을 안 산다고 한다면 다른 산업군들에서 뭐 저는 욕을 엄청 먹고 있지만 반도체나 이런 거는 저는 지금 사놓으면 나중에 결국엔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좋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달리는 말에 타고 싶은 게 사람 심정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장사가 A는 잘 되고 있고 B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적으로 보면 사실 장사 안 되는 것 적고 장사 잘 되는 쪽으로 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의 좀 보수적인 의견을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과열된 상태에서 올라가면 꼭지에서 물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 조선?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모멘텀이 계속 되면은 그리고 모멘텀이 이제 수주하고 성과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LNG가 됐던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들어와서 실제 정책 집행을 그렇게 하고 확인이 되면은 내년 봅시다. 1월 말, 2월, 3월 초까지 한번 볼까요? 1월 네. 말, 2월, 3월 초까지 됐을 때 아까 그 실적에 대해서는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PER이 비싸 보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오르고. 그런데 걔네 입장에서는 투자가 입장에서 뭐냐면은 이거 봐라.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 심리가 계속 충족되네. 그러면 26년 스토리가 아니고 27년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져올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 리포트를 디테일하게 보시지 않은 분들은 보실 수 없는 분들은 아마 PER이나 PBR로 하더라도 PR보다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까지 땡겨서는 지금 목표 주가 대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그렇죠. 네. 보통 할 때 한 1년, 2년 정도가 땡기잖아요. 내년 1분기 정도 됐을 때까지 여러 가지 충족되는 시나리오가 수주건 뭐건 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년 걸 확실히 땡길 거예요. 27년 또 포캐스트가 지금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을 텐데 이렇게 리포트에 자세히 설명한 게 있고 그냥 대충 넘어간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7년 걸 땡기면 밸류에이션이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들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현대중공업이 가장 목표 주가라고 하는 애널리스트 추세에 가장 먼저 도달했거나 넘어갔어요. 그 측면에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먼저 올 소진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나 아니 목표 주가와 괴리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거는 흔히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아직 여유가 있고 삼성중공업은 좀 성격이 다르지만 그 두 가지 정도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 어차피 모멘텀 받았으니까 그동안 억눌린 거 좀 덜 집중됐던 거는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하다가 이제 하나오션 쪽으로 붙을 수 있어요. 수급이 거기서 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나 하나오션이나 한국조선 해양 쪽으로 현대중공업보다는 이렇게 몰려올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현대중공업을 추세가 금방 꺾이느냐 이게 아니고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좁혀졌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확대시키는 건 밸류에이션의 모멘텀을 27년으로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 애널리스트가 언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급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나온 속보가 있어서 채팅창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신세계와 중국의 알리바바가 합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마켓이랑 알리익스프레스랑 합쳐서 조인트 벤처를 내놓는다고 하네요. 50대 50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를 세우기로 했고요. 한국은 이제 신세계, 이마트 이쪽이 네트워크도 있고 브랜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리익스프레스의 다양한 상품군 그리고 저가 공세 요거를 신세계 이마트가 같이 손을 잡고 여기서 쫙 한국에서 장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신세계는 이마트를 통해서 보유한 지마켓 지분 80%를 모두 출자를 하고요. 알리바바 그룹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지분 그리고 현금 3천억 이렇게 서로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양측이 책정한 합작법인의 기업 가치는 6조 원 정도라고 하고요. 이게 누가 손해고 누가 이득인가 이런 거를 계산하려고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시장에서 2023년에 올린 매출이 2조 3천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세계가 지금 시장은 네이버랑 쿠팡 이 양분하는 추세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무언가 활로를 찾아보겠다라고 알리랑 손을 잡는 건데, 근데 빠지지 않고 역시나 K 국장 얘기하는 게 G마켓 지분을 판다는 거예요? 네? G 뭐라 했어요? 파는 게 아니고 그걸 내놓아서 내놓아서. JV를 같이 그걸 하겠다고 내산다고? 알리익스프레스랑. 예. 주가는 이마트가 올랐네요. 오히려. 그래서 역시나 K국장 실망시키지 않고 양측은 3년 내에 합작법인을 IPO하기로 합의했다. 이야. 좋은 근데 IPO가 어려울 경우 알리바바 측이 신세계 측이 보유한 지마켓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굿죠. 그러게 멸공이라 그러면서 왜 중국이랑 손잡는겨? 참 이상하네. 멸공이라며 이상하네. 참. 이게 장사니까. 멸공이라 했지 멸중이라고는 안 했지. 말을 정확히 해야지. 중국이 공산당 아니에요? 그거는 정부가 딕테이터하는 캐피탈리즘이죠. 네. 스테이트 딕테이티드 캐피탈리즘이죠. 맞죠. 그게 공산당하고 다르죠. 근데 이름이 공산당. 아니 그렇지 않죠. 네. 그건 아니죠. 그 데피니션 정확히 스테이트 디렉티드 컨트롤드 캐피탈리즘이죠. 그렇죠? 북한은 인민공화국이지 그게 어느 공산국가인가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조선 민주주의예요. 조선 민주주의잖아요. 그쵸. 거기도 민주주의잖아요. 네. 그렇다고 민주공화국이라고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공산당이지만 사실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이 아니다. 그 사업의 중요한 상대자인데 그걸 당연히 신세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국도 가서 만나고 중국도 가서 만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치 빼고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랑 손잡아서 유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하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신세계가 원래 유통 쪽에서 이게 쓰기 좀 생각만큼 안 됐나요? 잘 됐다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망한 거예요. 쿠팡이 적자일 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돌아서면서 완전 먹었잖아요. 그때부터 완전 박살나면서 롯데랑 다른 데서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게 되나요? 안 되죠. 네, 그건 또 제 대학원 동기 중에 한 분이 이마트에서 어쨌든 하면서 얘기 좀 들은 게 있는데 노력은 많이 했는데 좀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속보를 지금 아까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까 상승 섹터 AI 소프트웨어 엔터 로봇 오픈램 바이오 조선 기자재 여기서 하나씩만 더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세요? 좀 미래지향적으로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저는 로봇 로봇. 굿잡. 결국은 내년도 키워드를 좀 압축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세 높은 데서 좀 영향이 없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끌고 갈 만한 글로벌 트렌드, 뭐 이런 거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쭉 나열해 봤을 때 거기에 부합하는 섹터만 살아남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로봇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로봇 중요한 역할.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제가 이제 종종 나중에 제 어깨 위에 원숭이 로봇 들고 다닐 거다 이 얘기를 종종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없던 게 새로운 게 생길 때가 항상 큰 틀에서 변화가 생겨요. 우리가 학생 때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MP3 플레이어나 이런 거 합쳐졌을 때 한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변화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인플루언서들 보면 요즘에 뭐 옵티머스랑 얘기하는 것도 영상 한번 돌았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AI화가 잘 진행되고 제 GPT랑 요즘에 농담도 안 먹기 좀 해보거든요. 말 잘해줘요. 그럼요.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AI화 쪽으로 됐을 때 저는 가장 뒷단에서 수혜를 받는 거는 결국엔 로봇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그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A부터 Z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높아져요. 네. 근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다시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회사에서 뭐 다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뭐 로봇도 근데 이제 이거를 선택을 잘해야죠. 그 테슬라를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결국에는 로봇이라는 큰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로봇에서는 사실 시총 대비했을 때 넘버가 너무 안 나오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고민하셔가지고 해외에 있는 그렇게 로봇을 같이 엮여 있는 기업들을 선택을 하시던 아니면 뭐 사실 현대차를 고르는 것도 괜찮죠. 뭐 현대차로 아예 돌려서 보는 것도 괜찮고,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뒷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오케이. 김장호 본부장님 로봇 관련돼서 코멘트. 네, 엊그저께도 사실은 저번에 제가 오픈 AI 할 때 그 O3, O1 다음에 O3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성능이 좋아져서 인간 AGI로 가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픈 AI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O3. 근데 오픈 AI도 이제 엊그제 나온 건 또 얘네들도 로봇 쪽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결국 AI하고 로봇하고의 결합이 되는 건데 양쪽에 다 그 장단점이 있는 그 거기에서 다 컨버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파괴력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연초부터 나올지 준비되고 뭐 하고 나면 한 여름쯤 이후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까지는 다른 게 원래 준비한 게 있으니까 AI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AI하고 로봇하고의 한바탕 결합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내년도 중후반 이후부터는 상반기까지는 또 다른 게 먼저 프라이어티가 넘버원은 아니에요. AI 입장에서. 하지만 결국은 로봇 쪽으로 융합돼가지고 자기네들도 그 시장을 자기 포지션에서 하겠다는 게 오픈 AI도 1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다른 업체들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중후반에는 그것이 시장에서 가시화가 될 것 같고 주가는 미리 갈 수도 있으니까 내년도 봄 정도에는 의미 있게 어텐션 되는 주식들이 해외 쪽에서 나오겠죠. 한국 쪽에서 뭐 포지션을 하면 결국은 두산이건 뭐 작은 주식은 로보티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에서 계속 놀긴 하는 건데 이 넘버가 항상 올라갈 때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서 어디까지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뭐 변압기, 2차 전지, 뭐 게임, 화장품,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데 화장품은 사실 좀 많이 막판에 올라왔고요. 좀 오늘 리포트 여러 개 나와서 좀 화장품 있는 거 봤는데 뭐 스토리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대신 네.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 2차 전지는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변압기도 뭐 소폭 빠졌는데 뭐 HD 현대 같은 경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좀 양전도 하고 했습니다. 네. 그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나온 게 말씀드리면 리포트 나온 것 중에서는 네. 뭐 딱 집어서 뭐 기초에서 VT, APR, 색조에서 클리오, ABMC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것들이 랭킹에도 그렇고 아마존 탑 100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탑 100 브랜드에서 아마존 전체 100 네네 그래서 순위 100개 예, 이런 데서 VT, APR, 뭐 클리오 이런 거 괜찮다고는 계속 기사 내지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 코스맥스도 일단 실적적으로 봤을 때 뭐 나쁘지 않다. APR, VT, 코스맥스는 좀 중첩되는 것 같아.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게. 그게 4분기 실적과 1분기 실적까지 좀 견조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공통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T,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얘기죠. 나쁜 얘기 하는 거죠. APR, VT,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에 수출 수혜에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비슷한 유의 코멘트가 증권사에서 겹치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변압기, 2차전지 게임주 혹은 화장품 보노님 코멘트 해주실까? 뭐 저는 변압기 같은 거는 계속 좋게 보고 있어서 뭐 만약에 변압기 쪽에서 좀 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눌림목 매수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저번에 HVDC 쪽도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뭐 하락 섹터가 뭐 2차전지 빼고 화장품이야 뭐 네. 딱히 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은행 좀 빠졌을 거야 아마. 은행 한 1% 빠졌나요? 더 빠졌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 1% 한 정도였는데 1%대 사이였던 걸로. 장이 0.4% 빠졌어요. 우리가 대단히 뭐 많이 빠진 것처럼 보지만 1%, 삼성생명이 2%, 뭐 장이 메리츠 중간에 0.23%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것 따지니까 엄청 또 큰 스윙이 있는 것처럼 그 아까 몇 가지 말씀하신 환율의 변동성을 그렇게 봤었는데 엄청 빠진 건 아닙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특징주 가볼까요? 네, 특징주는 오늘 뭐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영풍, MBK 자사주 가처분 처분 금지 이 신청을 했는데 취하 소식이 있었고 고려아연은 완전 표대결로 갈 것 같아요. 이 국민연금도 5%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시주총 전까지는 뭐 계속 좀 들썩거릴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 이제 조지아주 태양광 공장 대출 승인이 있어서 다른 뭐 유니슨이라든지 이런 풍력 좀 빠질 때 태양광 쪽은 오히려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젠큐릭스는 뭐 시간에부터 계속 지분 매도를 해서 이제 좀 재무구조 개선한다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장중 상한가도 좀 들어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듀켄바이오 이것도 이제 레켄비 출시 한 달 만에 주요 병원에서 잇따른 처방이 난다라는 소식이 좀 흐름이 장중에 변동성이 생겼고 PSK홀딩스는 4분기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온칩스는 에이직 설계 계약 해지 소식이 있으면 좀 좋지 않았고 오늘 또 이제 오픈랜 쪽이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꽤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듀켄바이오, 셀레믹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떻게 됐나? 제가 한번 큰 이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뒤로 어떻게 됐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탄핵 뒤로. 저 계좌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든요. 조금 올라왔네요. 예, 조금. 아 그래요?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한 10% 정도 올랐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37,400원까지 빠졌다가 41,000원이네. 오늘 장중 고가로는 42,250원. 포스코 인터내셔널 나름 괜찮네요. 마이너스 30%. 절대 가치죠. 마이너스 30%. 이 정도면 완전 양호하지. 와. 티웨이 항공이 더 빠졌네. 티웨이 항공이 마이너스 40%.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슈 모멘텀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살았죠. 그런 것 같아. 그 뭐 다시 높게 이륙할라를 기다리며. 비행기가 올라가겠죠. 도약. 비행기니까 올라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까 잠깐 까먹었는데 하이닉스는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이닉스 이따가 그러면. 아 그래요? 네. 이따 오늘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걸 제가 하진 않지. 그럼 이따가 시간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때 합시다. 네. 괜찮습니다. 갑자기 아니니까. 갑자기 턴하기가 좀 그러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주까지 알아봤고요. 그 유한양행 관련해서는 뭐 연매출 2조를 바라본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있나요? 있죠.
저 느꼈어요 지금. 한축. 그러니까 이런 기사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 네. 셀트리온 3조, 유한양행 2조, 와. 매출 앞자리 바뀌는 제약바이오. 그러면은 제목을 그렇게 잡았구나. 네, 잘 잡았네. 뭘 과연 잘 팔았을까? 묵직한 뭔가가 있겠네요. 묵직하고 진짜 건강에 도움되는 유한 생활 건강의 뉴 오리진 전 녹용 마일드 맙소사. 마일드. 이걸로 매출 앞자리가 바뀌다니 대단하구만. 진짜? 네, 마일드 녹용의 하지 분골부터 하대까지 전체를 싹 담은 전 녹용 마일드입니다. 여러분 25일 날 24일 날 루돌프와 산타가 안 와서 정말 슬퍼하셨죠? 하지만 루돌프의 녹용은 왔습니다. 전 녹용 마일드, 루돌프산 녹용 마일드 저희가 9만 원짜리를 34,900원에 31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한 생활 건강에서 나온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녹용이 이렇게 루돌프 몸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위쪽이 분골, 가운데 쪽이 상대, 그리고 여기 더 밑에 쪽이 중대, 그리고 머리랑 닿는 게 하대. 요게 성분이 다 달라가지고 이 건강에 좋은 점이 다 다르대요. 근데 요거를 다 넣어서 전 녹용 마일드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자, 저기 채팅창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드렸습니다. 아, 링크도 참 잔인하게 달았네. 사슴 한 마리 넣고 루돌프 녹용뿔은 매우 몸에 좋은 뿔 이렇게 달아놨네요.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좋은 맞지. 거면 우리 지금 몸도 안 좋은데 하나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줘야지 왜 안 줘? 그러니까. 달에서 주지 않더라도 그냥 저한테 말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 저도 못 먹었기 때문에 야무지게 뭐 마셔봐야 또 이제 코멘트를 그렇지. 더 드리는데. 같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마시고 나서 일주일 뒤에 딱 와서 얼굴 색깔 어떻게 변하는 거 싹 보여주는 거야. 아, 그 매일 먹어야 될 거야. 근데 더 골골대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지. 에이 그래도 녹용인데. 그치, 다르게 갈아 다르지. 넣었는데.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아닌데.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뉴 오리진 전 녹용 마일드 굉장히 믿을만한 회사에서 믿을만한 제품이 나왔다는 거. 진짜? 9만 원짜리를 35,000원에 특가로 3% 핫딜해서 가져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로 넘어갈까요? 네. 아 근데 맨날 공짜만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다들 공짜 좋아하지 않나요? 이거라도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네. 또 먹어봐야 또 이렇게 더 부드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즘 불경기인데 공짜 저기 유료 무료 이렇게 가리다가는 진짜 지갑 거덜나요. 저 경기도 안 좋은데 꼭 가리게 생겼어요? 그렇지. 무료면 당연히 그냥 그쵸. 일단 입에 넣고 봐야지. 그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로 가볼까요? 네, 뉴스는 인도에서 K 조선소에 직접 찾아와서 투자 러브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붙었습니다. 이게 뭐 미국의 LNG 프로젝트, 또 트럼프의 손, 그리고 인도에서까지 뭐 조선은 지금 엄청나게 물이 들어오고 있다. 해서 뿌뿌해서 백고동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의 좀 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면은 뭐 모멘텀은 충분히 좀 커지지 않을까. 천대. 네, 천 개. 그러니까 한두 해는 아닌데 10년이나 20년이 천대. 엄청 길게 어쨌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AI에서도 로봇 시장 재진출을 하나라는 이런 스토리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 다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심심하실 때 뭐 터미네이터도 한번 보시고 AI도 영화 한번 보시고 그래서 로봇 영화를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영화가 알려주는 인사이트가 꽤 커요. 아, 그럼요. 엄청 커요. 실제로 그게 미래학자들을 취재해가지고 그 영화 시나리오를 만드는 경향이 꽤 커요.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를 갑자기 어떻게 나오겠어. 그렇죠. 예, 튀어나와. 아이 로봇, 네. 뭐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지금 나왔잖아요. 큰일 났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한 30년 뒤에 나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고 한 5년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사이트 연도도 이상하죠. 비슷한 것 같아. 어. 핵 썼던 게 30년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맞아.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 거기에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 보면 90년대 영화 중에 2026년 맞아. 미국 이런 막 차 날라다니고 맞아. 근데 그게 뭐 시기가 이게 비슷해.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핵심 몇 가지 이게 파운데이션 되는 거는 따라왔지. 파운데이션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예, 로봇 오픈 쪽 AI. 모멘텀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네. 거고 오픈랜 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통신 쪽에 대한 미중 갈등이 계속 격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오픈랜 시장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관련된 종목군들 뭐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거긴 정책 BEAD 비드와 연관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솔리드 주가 급등, 오픈랜 시장 성장 기대감. 오케이. 그래서 오픈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박창범 본부장님이 랜 관련해서 O랜, C랜, 오랜, 네, D랜, V랜 뭐 이런 거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그거 한번 공부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 오늘 시장은 또 이렇게 안타깝게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 연말이라고 봐주는 경향이 없습니다, 시장이. 그냥 후드려 패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질질질 흘러내려서 0.4, 0.6% 마이너스, 환율은 1466원 50전, 신고가를 또 한 번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 1366원 50전. 지금 24시간 내에 9.6원. 1460. 1466원 50전. 1300으로 자꾸 늘렸어. 아 그래요? 이거를 지난번에 2,500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1500 막 그렇게 얘기하고. 미치겠네 미치겠어. 희망을 막. 자 알겠습니다. 1466원 62전. 두 분의 오늘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범 부장님. 네, 이거를 이제 또 컷 그림으로 들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자, 매일매일 시장이 끝날 때 내일은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더덜더덜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걸로 이 집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뭐 스위스나 이런 데는 이제 방에 빡 빠져가지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이제 물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노를 좀 저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과는 이렇게 막 새가 막 이렇게 초를 치고 가는 것만 딱 보죠. 하지만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해를 뜨는 걸 보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부정적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더라도 결국 나아가다 보면 좋아지는 게 온다. 요즘 제 덩어리가 좀 커져가지고 네, 원래는 수달로 했다가 네, 곰으로 바꿨습니다. 저 만화와 저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되게 잘 어울리네요. 저 발음을 빨리 하면 피디님 그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결국 나가리. 결국은 나가리네. 중간에 빼먹고 그래. 이러면 나가리인데. 아 그런 거 이게 딱 짚지 말라고요. 아 결국은 나가리라. 네. 1년 내내 열심히 투자했는데 결국 7월 잠깐 좋았고 나가리라. 좋아질 겁니다. 예, 항상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네. 1년이 다시 리셋되고 또 1월달 시작되면 그땐 또 다른 장이 열리잖아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림 그리다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요. 네. 나가리 장세 고맙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의 한마디는요? 네. 오늘 장은 사실은 뭐 한마디 할 게 없어요. 네. 이게 뭐 도약한다고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장도 그렇고 이거 쓰면 또 정치적인 거 그렇고 준비한 거 많은데 예, 올해 한번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오래간만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랬잖아. 아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 합니다. 영어를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 할 겁니다. 5일 중에 한 번밖에 안 할 거라. 그래요? 만약 한 번 더 하면 보이콧 하세요. 아 오케이 거부했어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제. 추천 거부. 자 영어. 네. 첫 번째. 이거 예전 한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 네. 영어가 심한, 그중에, 그렇지. 네이티브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네. mistakes are inevitable part of life. 그러니까 실수는 실수는 뭐 일상화된 거죠. 일상화된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 안 하지. 뭘 하는 순간은 실수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화된 거죠.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수가 발생했어. 실패한 거잖아요, 얘가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 다음부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Don't blame external circumstances. 외부 환경을 탓하지 마라. 사실 외부 환경을 탓하는 찾게 돼 있죠. 우리는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다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external factor라고 할 수도 있고 외부 환경을 탓하죠.
그러면은 이제 저기 다음에 뭘 준비할 준비 자세가 안 되기 쉬워요. 예, 그리고 accept them. 그래서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뭔가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무슨 교장 선생 같은 말이죠.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시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바라보는 방식이 일단 발생하면은 그것은 일상적인 건데 우리 보세요. 한 30년, 50년, 100년을 놓고 보면요. 우리 그 역사에서도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미스테이크는 계속 일어나요. 내가 안 하더라도. 근데 외부 불행, 외부 요인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외부 요인으로 받아들여서 내부적으로 막 싸우고 지랄발광하면은 우리 저기 어디지? 일제시대 때 그 꼬라지를 나면서 30년 동안 같이 사는 거 똑같죠. 30년 금방 갑니다. 한 세대가 금방 가요. 그래서 일단 돈 블레임을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accept해서 learn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구자적인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corrective action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관건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겁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 타산되는 집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그 템플릿이 있고 디렉션과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코디네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투자할 때 방향을 잡히더라도 투자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스테이크가 났을 때는 좀 속도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린다는 걸 우리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가져왔습니다. 네. 영어 이제 안 할 겁니다. 다음 네. 주에 한번 다시. 오케이. 네. 하이닉스 얘기해 주세요. PSK 홀딩스하고 하이닉스 얘기하고 할게요. 네. 시간이 좀 될 것 같으니까. PSK 홀딩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리포트가 그겁니다. 기다렸던 4분기 실적이 3분기 안 좋았어요. 그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PSK 홀딩스 우리 할 때 많이 좋아했던 그 주식인데 엄청 개떡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연됐던 게 4분기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QOQ로 엄청 늘어납니다. 80%? 영업이익 90%. YY 이렇게 되고. 그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PER이 얼마까지 빠지냐면 7배 이하입니다. 어때요? 소부장 PER 7배 이하. 내년에 성장률이 20%. 아까 조선 막 얘기했는데 어때요? 내년 성장률 25%래. PER 내년에 7배 이하래. 안 땡겨? 네. 왜 안 땡기지? 사람은 항상 이럴 때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땐 장양 잡을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너무 많이 속았어. 그렇지. 대한민국 그래서 안 땡겨. 대한민국 태어나서 최근 3년, 2년 동안 계속 속았지.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는 것 자체가 속은 거지. 약간 그런 사고방식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일단 넘버가 돼. 넘버가 되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가 오늘 빠졌습니다만 버틸려고 마둥바둥 하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내려갔는데 또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하잖아요. 그럴 때 더 많이 빠진 주식 중에서 넘버가 되는 주식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PSK 홀딩스가 다시 한번 어텐션 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년에 이익 전망이 한 20% 나오고 PER이 오늘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7배가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올해 PER이 10배 아니에요. 올해 PER도 9배 아닌 것 같고 내년 PER이 7배 간당간당 하는 것 같거든요. P-가 25%가 20% 잡더라도 이유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HBM3 하고 있죠. HBM3. HBM4가 내후년도 양산 본격화하기 때문에 내년 말에는 HBM4를 용도로 한 여러 가지 장비나 소재 등이 필요합니다. TSV, 구멍 뚫는 거. 이런 거가 HBM4 같은 경우는 이게 구멍 뚫는 TSV가 2배로 늘어나거든요. 1024가 아니고 2048개 이게 틀었네. 이렇게 되고 단수도 8단에서 12단에서 16단으로 가기 때문에 12단, 16단 가고 이게 구멍이 이게 2배로 되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찌꺼기, 감각을 제거해주는 이게 D스컴이라는데 이 장비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판단.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슈가 내년도 4분기보다도 5도가 내후년에 연결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은 내년도 넘버가 20% 정도 나오면은 PER 밸류에이션은 내년도 한 중반쯤에는 내후년 걸 땡기거나 내년도 밸류에이션에다가 밸류에이션 높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이 넘버가 대충 한 90%, 80% 맞다 그러면은 아마 PER 7배 넘버 되는 거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PER이 얼마가 올라갈 것이냐? 제 경험상으로는 이 넘버 대충 80% 잡고 하면은 10배에서 12배 정도 PER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12배에서 12배면 얼마냐? 10배에서 12배, 자회사였으니까 자회사 50% 하고 이 본업 10배에서 12배 하면은 이 애널리스트는 뭐 13배, 14배 줘갖고 6만 5천 원인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 가지고 10배에서 12배면 3만 8천 원에서 4만 한 5천 원 정도의 목표 주가 리즈너블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하이닉스. 네, 이거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는 중요해요. 네네. 하이닉스는 딴 거 아니고 그 브로드컴에 나가는 그 물량이 엔비디아의 이 자료랑 상관없는 거죠? 안 가져왔어요. 오케이. 따로 나온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나가는 하이닉스의 캐파 대비했을 때 브로드컴으로 인한 캐파가 한 15%까지 12%까지 증가된다는 게 기사가 나온 거잖아.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의 의미가 지금은 이제 브로드컴이 걔네들이 확보했다는 것이 메타하고 바이댄스하고 몇 개, 한 3개인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들하고의 그 니고이시에이션이 브로드컴이 애플하고 또 다른 업체 오픈 AI하고 하는 것이 내년도 이맘때부터 더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순히 12%가 아니고 사실은 엔비디아 나가는 거에 엔비디아 나가는 얘네 전체 캐파는 엔비디아 거의 대부분이니까 전체 캐파 중에서 10% 정도가 아니고 향후에 20% 이상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6개월 지나면 그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이제 10% 정도인데 20% 붙으면은 하이닉스의 그 HBM의 업사이드는 내년 말, 내후년도에는 생각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초 1분기, 2분기에 그 레거시 제품에 의한 가격 하락을 해서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5조밖에 안 나온다, 6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어느 시점에 딱 멈추는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 스토리가 브로드컴에 생각보다 세게 붙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쌀 것 같아요. 질문은 그러면 그 브로드컴은 그 엔비디아의 대항마로서 집중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은 대항마라기보다도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렇다면 카니발리즘은 없어요? 그 안에 단기적으로는 없어요. 그 시장은 새롭게 생성되는 거예요. 캐니발리즘은 엔비디아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GPU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줄면 되는데 줄 가능성은 내년까지는 다 소울드 아웃된 거거든요. 새롭게 붙는 오더가 내년 말부터 붙어서 내후년까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수요가 없었던 거 아닌데 원래는 한 5에서 10%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10에서 20%로 내년 내후년에 확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게 하이닉스가 다 먹는 게 아닐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 오더가 준 거는 하이닉스만 받았기 때문에 하이닉스 모멘텀이 밸류에이션 상에서 PER이 지금 6.3배 정도 되는 PER이 물론 그 누구지? 모건 스탠리처럼 하이닉스가 5조 분기 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연말에 거의 제로 흑자 안 난다. 네네네. 송명섭 씨가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내년 4, 4분기 적자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건 다 꽝이지. 예, 그러면 그렇게 해봤자 지금 주가에서 머물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게 4월 달 정도에 만약에 잡힐 수만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상당히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머물하면은 괜찮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안정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였죠? 그런 주식. HBM에 관련되는 PSK 홀딩스라든지 한미반도체도 다시 힘을 낼 가능성이 지금은 연말에는 이제 수급도 안 좋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해가 밖에서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내년 1분기 말, 1월달 말 정도에는 상황이 바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을 받으면은 반도체는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트레이딩의 기회를 잡는 것도 괜찮다. 제가 화장품과 같이 제가 뭐라 했어요? WS 501. WS 알겠어요. 이제 그 정도로만. 쉽빌딩하고 네네네. 세미컨덕터하고 그 정도로만. S 그다음에 C 코스메틱 말씀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끝.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는 뭐 민준이 코 먹는 거 내년에는 이제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혹시 지금 이제
채팅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우리 찐 가족분들, 찐 우리 클로징벨이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주로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혹시나 채팅창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땠으면 좋겠다. 오프닝벨, 클로징벨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요 점은 좋은데 요 점이 좀 아쉽다. 뭐 이런 부분에 개선할 점을 써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못 들어드리지만 너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해볼게요.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오늘지만 많은 고민을 줘도 네. 결론을 안 내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러지 말고 아예 받지 마. 접수 거부. 접수 거부. 누구처럼. 접수 거부. 접수 거부. 수치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이메일도 안 받고. 민준아 너 지각 좀 하지 말아라. 지각? 예. 지각 진짜. 지각도 그렇고 코도 맹맹한 것도 몸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몸 관리를 하셔야 돼. 녹용 같은 거 먹고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각은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저는 외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야. 네. 오케이. 제 안에서 게을러서 그래요. Don't blame. 바보. 네. 더 성실한 내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지각 제로에 도전합니다. 차라리 지각할 거면 결석할게요. 그게 낫지. 그게 낫잖아요. 결석이 낫지. 지각은 아닌 것 같아, 진짜. 오케이. 아닐 것 같은데. 또 뭐 있었죠? 지각은 분기에 한 번. 아니. 미스러블한 거. 제로 지각으로, 제로 슈가처럼 제로 지각으로 도전합니다. 체리 괴물님께서 항상 와주시는데 명행은 콧물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콧물도 제로 콧물로 갑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안 되지. 수술 그건 어때요? 만약에 콧물이 그냥 흐르게 냅두면 그러면 풀어야지. 불쾌하지 보는 사람이. 이렇게 아랍 이렇게 두건 같은 마스크 거 쓰고 이렇게 하고. 아랍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쓰고 하면 되죠. 흐르고 있는. 그냥 수염을 달고 와요. 이렇게 산타 수염. 산타 수염. 시간 배분을 정확히 해달라. 지금 방송이 너무 좋다는 얘기도 있고요. 찐홍님께서 보노님 시간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보노님이 근데 3시 20분부터 제가 제일 많이 해요. 4시 10분까지 시황을 하는데 50분이 모자라세요? 제가 너무 많이 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상황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줄여주세요. 갓바치님이 장렬이 형은 너무 좋은데 진행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영어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안 할 수는 없고 줄여볼게요. 왜 근데 왜 안 할 수? 오늘 한마디 5일 중에서 한 그럼 번인데 알겠습니다. 설득을 합시다 우리 패밀리 분들. 왜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습관에서 안 돼. 습관이요? 여러분도 한 50년 살아봐. 그게 바뀌나? 잘안 아니 바뀌나? 이민자가 아니시잖아요. 아니 이민자시면 이해를 하죠. 이민자보다는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외국에요? 아니요. 영어를 쓸만큼 썼으니까 습관화돼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를 안 해도 할 수 없어. 그럴 때 나오지 말라면 안 나올게. 네, 와, 그 정도까지입니까? 습관에서 안 돼요. 습관에서. 여러분 여기 나올 때는 제가 자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제하면서 사실.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좀 죄송스럽긴 하지. 습관화돼서. 그 어쩔 수 없는데 줄여볼게.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다른 걸 다 떠나서 전달이 될 거를 다 전달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게. 그래서 죄송하게. 컨버전스 이런 걸 누가 알아듣습니까? 저는 알아듣죠. 근데 전 유학생, 저희 13년을 살았잖아요. 해석해 좋은 해석해줘. 컨버전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출연료도 많이 받는지 그 정도 해주면 좋지. 제가요?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든 방송 중에 여기를 출연료를 제일 적게 받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네. 괜히 건드렸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다 취합해서 최대한 더 나은 그래비티 샴푸하라고 샴푸하래요. 샴푸 요것만 하고 갈게요. 어쨌든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더 나은 클로징벨 오프닝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비티 샴푸 요거 안 사시면 저희가 바뀔 수가 없죠.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탈모 완화 볼륨 샴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탈모 있으시면 무조건 사세요. 그래비티 헤어 리프팅 샴푸 스트롱 있고요. 엑스트라 스트롱 있는데요. 저희가 할인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2,000개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하루 했나요, 이거?
뭐 300개인가 나왔죠. 300. 오늘 하루 했는데 1,700개 팔렸습니다. 와, 엄청나다. 이거 카이스트 교수진이 이거 이거 한번 했잖아요. 가지고 나온 여태 있는 기성품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화학을 섞어가지고 요거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40분 만에 10억 원 완판. 그리고 오늘 저희가 2,000개 가져왔는데 1,700개 지금 팔려서 2,000개도 수량을 딱 정해서 가져온 거래요. 더 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래서 한 분당 4개씩만 구매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요거 통해서 확인해 보셔서. 지난번 한번 했었지 이거. 네. 좋더라고. 좋아요, 좋아요. 네, 상당히 스트롱 샴푸, 탈모 샴푸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있어요. 환율 효과 때문에. 안 돼요, 진짜 가야 돼요. 환율 효과 때문에 되는 중에서 그 의류 같은 거 이런 쪽에 관심이 어텐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나 이런 게 좋다고 얘기 나오는 종목이 있는데 뭐 화승 엔터프라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고 한세시력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 환율 효과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초 그렇게 20초도 안 주시면 했어. 35분이에요, 35분. 시간 더 줘. 앞권 팀 저기 뒤에서 기다리는 거 안 보이세요? 시간 더 줘. 아, 안녕하세요. 예, 기다리시잖아요. 2분 더 줘. 제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더 할까요, 아예? 아니, 한세시럽? 5분 더 합시다. 한세시럽? 아, 됐어. 가야지 이제. 저 혼자 가도 돼요? 뭐 하는 농담입니다. 겁니까? 네, 연말이니까요. 2025년에는 더 새로운 클로징벨, 오프닝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는 앞권 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